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5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한국적이며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도시 경북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상북도의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상북도를 종횡무진하시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전동 킥보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공유 킥보드를 비롯한 이동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현안을 들여다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한층 더 안전한 경북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생긴 신조어 중에 킥난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사고 많이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바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용어로 전동 킥보드를 로드킬 비중이 높은 고라니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주차된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 명만 타야 하는데도 두 명이 탔다가 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심지어 4명이 같이 타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난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탓에 운전하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 명인데, 아이고. 세 명인데. 아, 그러지 마. 이렇게 지나가. 네, 도로와 인도에 구분 없이 종횡무진하고 있고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2022년 기준 2,386건으로 지난 4년간 5배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만 2,600명이 넘는 부상자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사님, 경북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에 우리 정경민 의원께서 생활에 밀착된 이런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 이동 장치 이걸 PM이라고도 하는데 전기를 이용한 저속 소형 1인용 운송 수단을 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사님 죄송하지만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끊어 두시기를 양해를 드려야 하고요. 서면으로 답을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쭉 설명 주시고 네. 내가 필요한 거 도에서 할 일만
말씀 주시면 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사실 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법이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는 12개 기업에서 14,781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젊은이들 많이 사는 경상, 구미, 포항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사고 계십니까? 건수는 전국에서 20년 897건, 22년도 2,386건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21년도 74건, 22년도는 83건으로 12% 늘어났습니다. 예. 23년도 맞습니다. 12%. 네네네. 예.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연령층은 안타깝게도 청소년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도로 신호 체계와 안전 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시내나 학원가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킥보드에 2명씩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는 없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면허 여부 확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업체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의무 부재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으로 운영업체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업체의 답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답변인데도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문제는 운행 중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사진과 같이 언제부턴가 거리 어디에서나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쓰러져 있어 민원 발생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관련법 제정 전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인 25km에서 속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 나이 인증 의무화 등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에 이 사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젊은이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거고요. 단속은 지금 실제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통해서도 음주를 한 사람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업체를 좀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 개인 소유보다는 업체에서 대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우선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네, 홍보를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 문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침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북도에는 2023년 경상북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에도 자전거 도로 확충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이 일과 전동형 킥보드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령만 제정되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시군에서 주로 단속을 해야 돼. 시군과 경찰하고 우리 관계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북도에도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2023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줄이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인증 의무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 데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 환경연수원은 최근 퇴직자 2명이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과 업무량을 함께 줄이는 건데 연수원이 임금만 삭감하고 업무량은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사님 임금 피크제를 잘 알고 계시죠? 예, 3년 전부터 퇴직 3년 전부터 5%, 10%, 15% 줄여낸 일인데 예.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이라고 해서 고령화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권고안과 함께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 출연 기관에도 임금 피크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표에서 보시듯이 2016년 경북 테크노파크와 환경연수원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산하의 24개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20개 기관이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임금 피크제가 현재 각 기관에서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금 피크제를 신규 직원들 임금을 아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직원이 한 50명쯤 돼야지 이게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직원이 한 30명 미만이 있는 데는 임금 피크제는 했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임금은 적게 받는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소송회가 우리가 졌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 피크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기업은 하고 작은 기업은 아직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면은 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장한테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꼭 법으로 되는 사항이고 지침인데 이제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기들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안 하면은 또 벌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할 때 반드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누락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또 산하기관 임금, 우리 도산하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내용을 보면 감액률이 기관마다 다 다르게 적용돼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조치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기관이 절반이 넘고 그 지침이 있는 기관도 실행을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금 삭감 대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도의 본래 목적인 신규 채용에도 소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입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산하 기관의 임금 피크 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퇴직자도 나왔지만 제도의 도입 목적인 신규 채용 인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행안부에 저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고 뭐 큰 기업 한 200명씩 고용하고 150명 이상 되고 이런 데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본인 동의하에 해서 결국은 신규를 좀 우리가 재취업을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임금을 깎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사람들의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네, 맞습니다. 청년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북에도 현재 4개 도산하 기관의 임금 피크제 관련 반환 소송이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예, 예.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현재 우리 도산하 기관에서 임금 피크제와 관련하여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제가 중앙부처와 다시 상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도 있는데 조례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상급부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당 기관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라는 것을 기준을 좀 정해서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면은 임금을 아껴서 신규 채용이 될 정도가 아니면 임금 피크제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도 규모나 재원에 따라서 네.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피크제 지침이 필요하고 반드시 규칙이나 이 틀이 적용이 돼야만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아주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적정한 업무 분장 이런 게 전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기관들이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세 곳과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 그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관들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병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의료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의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간병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실제 간병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일수록 사적 간병의 의존 비율이 높고 지난해 기준 1일 유급 간병비는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족 중 일부는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간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간병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별도로 국가와 우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간병 문제는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우리 저출생 문제에 있어도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 그러면 간병 문제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안 하고는 가족에 맡겨서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지금 가족이 돌보면은 뭐 몇 시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고자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최근에 경북도는 양육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경북형 할보미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부모의 손주 돌봄 수당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책을 검토해서 곧 이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할머니 손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범을 한번 보이자 아기 키우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도시형, 농촌형, 산단형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을 보일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역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경북형 할보미 사업처럼 간병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 간병의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정책을 모색하고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다면 지사님께서 경북도가 정부의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요청하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아기를 보는데 그 전업주부가 아기 보는 양육시설에 와서 자기 애를 거기 와서 봐도 오는 시간만큼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이 간병비도 네. 자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보면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호사 자격증이 문제 아닙니다. 네. 자기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보면 훨씬 자격증이 간병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요양보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 간병 문제는 아픈 가족을 둔 도민에게는 생계와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경북도가 가족을 돌보자 하는 도민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프지만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난해 1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의 청소년 자살률에 관한 질문에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이 더 높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마음 아프다고 하신 것에 대해 교육감님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의 학교 폭력의 수는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그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또 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고 그 정책들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 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의 아이들 피해라고 얘기하면 흔히 아이들 학력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학폭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거 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예, 또 뭐 그 외에도 본다면 이 학폭 예방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교육이 되고 하니까 과거 같으면 그 학폭 대상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제 학폭이라고 느끼는 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이 학폭심의위원회를 해보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한 15% 정도는 학폭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날 정도로 학폭에 대한 그런 예민한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 이 학폭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살 관계를 말씀하셔서 지금 따로 팀을 지금 하나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이 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예방 교육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12차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예술 체육 활동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부터는 또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학폭 제로 센터를 만들고 또 조사관들을 155명 뽑아놓고 해서
학폭에 대해서는 원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할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네. 정책이 기준이 있고 정해져 있냐라고 제가 여쭙고요. 예. 그런 게 있다면은 반드시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 또 방금 답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2년에 의회에서 교육청에다가 한 지역의 고등학교 학교 폭력 신고 상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자료를 누락했다가 세 번째 요청 만에 제대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의외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폭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감사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시점까지의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학폭심의위원회의 조치 상황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차 가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있어도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다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학교별 감사를 시행해 보겠다라고 하고 얼마 후에 답이 왔습니다. 몇 군데 고등학교에 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학교는 신고 접수 대장, 즉 학폭관리 대장입니다. 그 학폭관리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학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간은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주로 2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예,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년, 3년. 어떨 때 2년이고 어떨 때 3년입니까? 학교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시행할 때 어떤 걸 주로 하는지 그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 뭐 학사부터 해서 모든 그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 다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학폭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폭 대장 비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집니다. 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최근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스마트 관련 때문에 학교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뒤에는 찾아서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학폭에 대해 말로는 심각하다고 해놓고 실제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도의원님들 도민의 대표신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요구가 있거나 그 질의가 있으면 정성껏 답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성껏보다 정확한 네,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폭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면 첫 번째로 분리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맞습니다. 조사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 예. 즉 학교 폭력 해결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학폭 관련 처분 이후에 상당수의 가해 학생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2차 가해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되기도 어렵고 언어폭력도 피해 학생의 극단적 시도 없이는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학생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심지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학폭에 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뭐 학폭이 진화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실제로 좀 뭐 이래 아이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아이들 괴롭히는 그런 사실도 사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또 과거와 달리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 사내의 학교폭력 가해 징계를 늦추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이 되었고, 예.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수차례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예. 우리 경북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으면 다른 처분에 앞서 전학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른바 선전학 후 조치로 교육부 지침이 개선됐습니다. 안동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기 초부터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괴롭혀왔다고 보고 전학과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학 처분이 나오고 엿새 뒤에 전학 배정을 요청받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바로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학을 보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전학을 보내기 위한 행정 절차가 2주 정도 걸렸다는 건데 선전학 후 조치 지침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네, 영상의 내용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나왔음에도 조치는 2달 이상 늦어졌고 가해자 부모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괴로움을 견뎌야 했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지역의 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이 가해 학생이 반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사례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까? 예, 이 학폭심의위원회가 마치면 보통 이 그 처벌에 대해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가해보다 훨씬 더 상처를 입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들이 재심을 요청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심판을 요청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분리조치까지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학은 번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더라도 학교 네. 분리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위 사례들을 보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10명에서 50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런 그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직 경찰, 전직 교원, 공무원, 또 의사라든지 그 외에 뭐 그 대학 교수, 또 선도단체 회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선도에 관심과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뽑고, 그다음 이분들 연수도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네, 교육감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할 구역 내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가 상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는 학부모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지속되거나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 학생이
외부 2차 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학폭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교육지원청마다 거기 적임자들을 뽑았고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더 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가 연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화제가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와 같이 학폭위원이 지역의 학연, 지연 등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가해자 학생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학폭이 발생하면 제일 그 초점을 피해자 보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하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또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네. 이제 뽑을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예, 역량 강화 연수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리워하는 행복한 학창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학폭 관련 대책 마련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폭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학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구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 관할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절실한 요구가 학구조정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학구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장이 그 중학교 배정할 때 이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이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거리가 떨어진 그런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별도 배정을 하는 그런 학교 단위 또는 학교 군 단위의 이런 배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군 또는 학교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구제라는 학교 차이를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전에 경주시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의 교육위 의원님께서 여러 번 대책 마련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행 학구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사나 위장 전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시 한 지역의 고향을 지키는 청년단체의 대표가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와 위장 전입을 고민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경주 시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과 이사를 하거나 시내의 원룸까지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학생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경주시 중학구로 진학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심할 때는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 중학교의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3 여학생이 1명뿐입니다. 현행 학구에 문제점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교육감님,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학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말씀하신 교육의 그 균등, 평등, 차별 방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구가 이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또 지역에서는 학교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구가 없이 그냥 아이들 자유로 선택해버리면 농어촌 학교들은 다 소멸 과정을 가게 되고 또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 시설이 부족해서 또 시설을 증축해야 되고 과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주시청 기준으로 인근 중앙구간 거리는 17에서 39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천읍에 있는 건천읍 소재에 있는 학교 건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이 조정을 원하는 지역의 인근 중학교 간 거리는 11km에서 13km입니다. 자동차 통학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내외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건천읍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경주여중, 문화중, 월성중 등 인근한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구 조정 혹은 공동학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학구 조정은 교육장이 지역 주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구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도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구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엄격하게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자료에 예를 든 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학구를 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구제 조정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신다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 중학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경북에 특성화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칠곡 쪽에 이제 그런 시도를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경북도와 같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특성화 중학교가 8개, 우리 경북에는 지금 현재는 1개만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성화 중학교를 설립하면 지역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자랑하시던 경북도 내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599명이 우리 경북의 고등학교에 타시도에서 진학을 했고 네. 해외 아이들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특성화 고등학교 아주 잘 되고 있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 특성화 중학교를 더 설립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그 필요한 학교 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반드시 중학교도 특성화 중학교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이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선 위장 전입과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 이런 작은 문제부터 짚어주셔야 경상북도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제 질문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